안녕하세요. 조이브클럽의 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접종 몇 차까지 맞으셨나요? 네, 저는 그 오미크론 한참 뉴스 나올 때 부스터샷 3차 접종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약을 하고 정말 3개월 지나서 맞았는데 이 겨드랑이 쪽이 붓고 되게 힘들었어요. 보니까 임파선염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다행히 이게 딱딱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니어서 뭐 좀 괜찮아지나 싶어서 설거지를 했더니 이게 통증이 좀 오래 가는 거 있죠. 며칠 전 신문에서는 또 CEO, 화이자 CEO가 접종은 1년에 한 번이면 된다. 그런 기사를 보고 와, 이거 무슨 사기당한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차를 너무 가깝게 맞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2차 때는 괜찮은데 이 3차에서 이렇게 붓는 걸 보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질서 너머입니다. 네, 이 책은 조던 피터슨 교수님께서 만들어낸 책인데요. 그 전에 교수님께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이 엄청 많이 기대가 돼서 사서 읽었거든요. 네, 전체적인 느낌이 어땠는지 뒤에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이 책의 서문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1페이지에 보면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써 놓으셨더라고요. 네. 전편에서는, 이걸 전편이라고 해야 되나? 네.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는, 이 혼돈의 시기에 청년들이 또 신혼부부들이 네, 여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디톡스를 확실하게 해 주었는데, 이랬던 교수님께서 거기서도 언급이 안 돼 있었던, 네, 본인이 거의 20년간 항우울제를 복용했었다. 어머, 교수님 그러셨구나. 저는 그게 되게 쇼킹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2016년도에는 그래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해서 복용을 끊으셨는데 이 복용을 원래는 처방 받으셨던 약이 정신과에서 벤조디아제핀 제목도 되게 길지 않아요? 네. 뭐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끊고 이제 다른 약을 드셔라. 그래서 처방해 주신 게 케타민이었는데 이게 이 교수님한테 너무 안 맞은 거죠. 게다가 이제 원래 복용하시던 약이 이제 그 약을 끊게 되면서 금단 현상이 찾아와서 네, 러시아까지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재활센터에서 다시 걷고 혼자 눕고 하는 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충격이었어, 서문에서. 근데 왜 미국에서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안 받으시고 왜 러시아까지 가셨나? 네, 참 유명하시고 능력 있으신 교수님께서 네, 겉에서 보면 정말 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아픔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드러내고 네, 보여준다라는 것은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에게 특별히 더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책에서도 똑같이 12가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 너머의 부재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이거든요. 네. 앞에도 그 전에 책에서도 12가지, 이번에도 12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법칙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을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법칙 5.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아, 여기서 이거는 잠깐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 하기 싫어, 게을러.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 양심에 뭔가 반하는 거, 찜찜한 게 있으면은 그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는 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네.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딱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요거 하나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없어져야 돼. 그럼 굉장히 선동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꼬여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법칙 11. 붕괴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법칙 12.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네, 그래서 이 법칙 안에 여러 가지 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법칙들이 전편에 이어서 연결되는 느낌? 예를 들면 1권에서 네,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그걸 1권이라고 하자면 거기서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방부터 정리해라. 법칙 6이 거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교수님 새로운 책은 내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욕심내셔서 12가지 하시려다가 연장선 정리하라 해서 꾸며라로 하신 건가? 네. 근데 인간의 이 본능 안에는 누구나 자기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코시국에는 더 이게 커지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도 뚝딱뚝딱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도 남편이 주거의 안정성 얘기하면서 좀 한탄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집 가진 사람이 뭐 세금 얘기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다지 많이 걷는 것 같진 않아서 네. 집값에 비해서는 가지신 분들은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 뭐라 하는데 이 참 주거 문제 저도 정말 내 집에서 예쁘게 꾸미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전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12번째였거든요. 길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쓰다듬어 주어라. 그래서 그 따님이 굉장히 아프시고 수술하고 힘든 그 과정에 그 전에 이렇게 행복해 하는 이 딸에게, 내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감사와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누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마지막 규칙 똑같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네. 그게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법칙 10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그래서, 이게, 저기 용이 있어. 근데, 무슨 용이 있어. 아주 그 사소한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아서 그 용이 집을 폭파시켜버리는, 거봐, 용이 있었잖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법칙 3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그래서 가정 내에서 결혼 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그 오전에 살림탐구를 읽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볼일을 보시나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에게 궁금한데, 네. 화장실에서 수변을 볼 때 앉아서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저기 튀면서 그 균이 칫솔에까지 갈 수 있다. 제가 그 책에서 그걸 보고 찍어서 가족 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떠삼? 했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빠르게 피드백을 주면서 오케이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쉽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볼 걸. 저는 결혼 초에 요걸 잠깐 고민하다가 그때 이것도 옛날 사람 느낌 나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 영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 중간중간 그 한 장면이 이게 나와요. 잭 니콜슨이 아내가 죽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화장실에서 서서 소변을 보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라고 저걸 저렇게 좋아하나 해서 앉아서 볼일 보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청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오전에 살림 탐구를 보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남성분들 그게 편해 보이긴 하는데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소리와 이 냄새와 위생 차원에서는 네, 앉아서 같이 볼일을 보는 게 네, 남녀 성별을 떠나서 그게 정말 좋은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외쳐 봅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좀 비슷한 게 많아서 좀 새롭고 도끼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신선함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속의 한 줄을 골라보자면 좋은 글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선거철이어서 제가 더 이게 끌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52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권력에 굶주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 전제적이고 잔인하며 심지어 병적이기까지 한 그들은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변덕을 즉시 채우기 위해 질투의 대상을 파괴하기 위해 분노를 마음껏 폭발하기 위해 권력을 탐한다. 반면에 선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집중력 있는 사람이 야심적인 이유는 실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네, 지금 뭐 다들 공약 내세우는 걸 보면은 어떻게든 돈을 퍼서 자기가 한 권력 잡으려는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하고 본인들 돈을 그렇게 주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은데 네, 나라 돈이라고 너무 막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산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민연금 이거 이번 정권에서 손 놔서 이게 더 문제가 커졌는데 진짜로 일하겠다 하기는 사람은 이게 문제니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이 혐오의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굳이 네,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놔둬야 되나?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거기다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든 건 읽으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질서 너머가 질서 정연함 이런 뜻인가? 근데 보면 beyond order잖아요. order. 이게 order가 굉장히 뜻이 많지만 질서, 정숙, 명령, 규칙. 네, 그중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정해진 규칙, 이 규칙 너머가 더 맞지 않을까.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가라. 정확하게 페이지를 알려드리자면 네, 179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질서 너머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 행동해야 할지 그게 언제 합당한 것인지 아는 것이다. 당신 틀에 박힌 사회적 의무 대신에 양심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갑자기 그 한나였나? 늙나 봐요. 어쨌든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그 규칙이 유대인 다 가스 수용실로 보내했을 때 이 규칙을 넘지 못하고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있지? 네, 그 부분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악의 보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서 넘어, 이 규칙 넘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옳은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총점을 남기자면, 지난번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정말 5점 만점에 5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책은 빌려봤는데 빌려보지 말고 살 걸. 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추천을 많이 했는데 많이 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리고 이 책은 네, 한 2.5점 내지는 3점 정도라고 네, 저만의 평가를 내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질서 너머를 보았는데요.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